심해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생물보다도 기괴하고 놀라운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두 종류라고 불리는 생물들이죠. 이들은 단순한 바다 생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다의 지배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바다의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종류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문어나 오징어 정도만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이들의 세계는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다 전체를 통틀어 8,000이 넘는 무척추 동물들 사이에서 이들만큼 완벽한 사냥꾼은 없거든요. 왜 이들이 그토록 특별한 존재일까요? 답은 바로 그들의 몸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두 종류는 말 그대로 머리와 발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 부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발달한 눈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로는 강력한 팔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앵무새처럼 날카로운 부리가 숨어 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의 팔에는 수백 개의 빨판들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빨판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인간의 손가락보다 훨씬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문어들은 이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 조개 껍질을 정교하게 열어젖히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물건들을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무척추 동물 중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들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의 몸에는 뼈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신의 몸보다 훨씬 작은 틈새로도 자유자재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마치 액체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징어의 경우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8개의 팔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촉수라고 부르는 2개의 특별한 부속기관이 있어요. 이 촉수들은 다른 팔들보다 훨씬 길고 필요할 때만 쭉 뻗었다가 순식간에 접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먹이를 낚아채는데 완벽한 도구인 셈이죠. 그런데 이들의 진짜 비밀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변신술이에요. 심해의 어둠 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 발광 현상을 보이는데 두 종류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빛들, 리듬감 있는 깜빡임, 그리고 동조화된 빛의 패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반딧불 오징어를 예로 들어보죠. 이들의 몸속에는 루시페린이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이 산소와 만나면 빛을 내게 되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이 화학 반응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빛을 낼지, 얼마나 밝게 낼지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죠. 이들은 이 능력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의 밝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포식자들에게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역조명 위장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천재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두 종류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순식간에 피부색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의 몸 전체에는 색소포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특별한 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각각의 색소포 안에는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색소들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이 주머니가 팽창하면서 선명한 색깔이 드러나고 근육이 이완되면 주머니가 다시 줄어들면서 그 색깔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죠. 마치 살아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문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피부 표면의 작은 돌기들, 즉 유두들의 크기를 조절해서 피부의 질감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매끄러운 피부에서 갑자기 거친 암석 표면 같은 질감으로 변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의 해조류나 산호와 완벽하게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모방문어라는 종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단순한 위장을 넘어서 완전한 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무려 15가지가 넘는 다른 동물들의 모습과 행동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해면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할 때는 몸을 둥글게 말고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정말 해면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사자 물고기를 흉내낼 때는 팔들을 부채꼴로 펼치고 화려한 줄무늬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바다뱀을 모방할 때는 몸을 길게 늘이고 뱀처럼 구불구불 움직이죠. 가장 인상적인 건 가자미 흉내내기입니다. 바다 바닥을 따라 이동할 때 이들은 몸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고 가자미처럼 옆으로 누워서 물결치듯 헤엄칩니다. 색깔까지 연한 모래색으로 바꿔서 정말 가자미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이런 모방 행동의 전략적 의미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포식자의 모습으로 변신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이들이 색깔 변화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띄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짝짓기 시기가 되면 오징어들은 극락조 못지않은 화려한 구애 행동을 펼칩니다. 온몸에 무지개색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하죠. 두 종류의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종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존재는 바로 앵무조개예요. 이들은 현재 살아있는 두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껍질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이 껍질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복잡한 부력 조절 시스템이에요. 앵무조개의 껍질 안쪽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방의 기체와 액체 비율을 조절해서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상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2억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심해로 내려갈수록 두 종류들의 모습은 더욱 기괴해집니다. 심해의 거대증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영양분이 부족한 깊은 바다에서는 몸집이 클수록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큰 몸집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마그나피나 오징어는 이런 심해 거대증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심해 석유시추선에서 우연히 촬영된 이들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보여요. 이들의 팔과 촉수는 모두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몸통에 수직으로 달려 있어서 마치 거대한 거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촉수 길이예요. 몸통 길이의 무려 20배에 달할 수 있다고 해요. 전체 길이로 따지면 8m, 즉 26피트까지 자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3층 건물 높이만한 오징어가 심해 어둠 속에서 긴 촉수를 늘어뜨린 채 떠다니는 모습을 말이에요. 훔볼트 오징어도 거대증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길이 2m에 달하는 이들은 수심 700m 아래에서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합니다. 이들의 사냥 방식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여러 마리가 협력해서 큰 먹이를 포위하고 공격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거대 두 종류의 왕은 역시 거대 오징어입니다. 길이 18m, 즉 59피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생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추 동물 중 하나예요. 향유고래만이 이들을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죠. 이런 거대한 크기가 가능한 이유는 심해의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차가운 온도와 높은 수압 그리고 제한된 먹이 공급량이 오히려 큰 몸집을 가진 개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큰 몸집은 신진대사율을 낮춰서 적은 에너지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두 종류들이 바다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의 뛰어난 지능과 사냥 능력 덕분에 바다의 최고 포식자 중 하나가 되었어요. 갑각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물고기들, 심지어는 같은 두 종류끼리도 잡아먹습니다. 이들의 사냥 도구들은 정말 완벽해요. 날카로운 앵무새 부리로 먹이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부리 안쪽에 있는 치설이라는 특별한 혀로 딱딱한 조개 껍질도 부숴버릴 수 있어요. 이 치설에는 작은 이빨들이 줄지어 나 있어서 마치 사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먹이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상어들과 큰 물고기들, 그리고 특히 향유고래들이 이들의 천적입니다. 향유고래는 거대 오징어를 사냥하기 위해 수천 미터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들 간의 대결은 정말 장관일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시각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눈은 척추동물의 눈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시력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요. 특히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과 평광을 인식하는 능력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들의 신경계 또한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발달된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 문어의 경우 뇌뿐만 아니라 각각의 팔에도 독립적인 신경절이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작은 뇌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학습 능력 면에서도 두 종류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미로 찾기, 문제 해결, 심지어는 놀이 행동까지 보이거든요. 어린 문어들이 물건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포유류의 새끼들과 비슷해 보일 정도예요. 이들의 사회적 행동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정 종의 오징어들은 무리를 이루어 협력 사냥을 하기도 하고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몸의 색깔과 패턴 변화를 통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신호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종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바다 생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뛰어난 지능, 완벽한 위장술, 강력한 사냥 능력,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바다의 진정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심해 탐사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놀라운 두 종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도 이렇게 경이로운데 아직 미지의 영역에 숨어 있는 존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